하일지 명상록 17. 나는 어떻게 나의 동일성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나의 존재가 아닌 일련의 현상, 그것도 긴 시간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을 통칭하는 것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나의 동일성을 확신할 수 있는가? 몸뚱이를 제외하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나, 어떤 시간적 연속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련의 현상을 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나는 친구들과 내일 만나자는 약속을 한다. 친구들은 또 내가 하는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고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하는 내가 내일도 동일한 나일 거라고 나는 대체 어떻게 확신하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일까? 친구들은 또 어떻게 그것을 믿고 약속한 장소로 나오는 것일까? 내가 나의 동일성을 믿게 되는 것과 친구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데는 서로 다른 근거가 있다. 친구들이 나의 동일성을 믿게 되는 데는 첫째, 나의 육체적 외모의 동일성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내가 밤사이에 변신을 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다면 친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런 그 친구에게 내가 어제 만나기로 약속한 바로 그 하일지라고 말해도 친구는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변모를 했지만 내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친구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나는 내가 변신하게 된 자초지종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고, 나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가령 그 친구와 나만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을 이야기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믿게 되는 근거는 무엇보다 내 육체적 외모의 동일성인 것이다. 말하자면 친구에게 있어 나는 일련의 현상이기에 앞서 물질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친구들이 나의 동일성을 믿게 되는 데는 내 행위의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친구를 만나면 나는 우선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 친구들을 보고도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짓을 한다면 친구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혹시 하일지를 닮은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에게 있어 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5장 남은 무엇인가에서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보다도 나는 어떻게 나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친구의 경우와는 달리
내가 나의 동일성을 확신하게 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있다. 첫째, 나를 형성하는 일련의 현상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의 환상, 즉 내가 일련의 현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존재로서 실제한다는 환상을 형성하게끔 충분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는 나의 동일성을 믿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나를 돌아보면 감각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작동들이 나에게는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부로는 봄볕의 따사로움을 느끼고 눈으로는 페랭이 꽃을 보고 귀로는 새소리를 듣고 머리로는 그것들을 인식하고 기억한다.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작동들은 하나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체계는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실제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일으키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들기에 이른다. 만약 나를 이루는 이러한 작동들이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여 빈틈이 많다고 가정해 보자. 가령 뜨거운 물 속에 손을 담그면서도 뜨겁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조석으로 대하는 친구를 보고도 그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 기억 중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내가 실제한다고 여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나의 동일성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건 흡사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엉성하기 짝이 없게 되어버린 영화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아서 도저히 영화에 몰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둘째, 나를 형성하는 작동들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철저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 또한 나로 하여금 내가 일련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라는 환상을 갖게 하고 그 결과 나는 나의 동일성을 믿게 된다. 사실 나를 돌아보면 감각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작동들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철저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감각한 것은 감각할 수 있지만 남이 감각한 것을 감각할 수는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남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기억하지만 남이 기억하는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이런 제한적 작동 체계로 인하여 나는 나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실제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만약 나를 이루는 이러한 작동들이 제한적이지 못하다고 가정해 보자. 가령 내가 감각하지도 않은 감각을 내가 감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일대 혼란을 느낄 것이고 나의 동일성에 대하여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일 텐데, 이른바 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들어온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질환의 일종이 아닐까 싶다. 셋째, 나를 이루는 작동들이 어떤 방향성을 띠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 또한 나로 하여금 나라는 환상을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손을 빼고 배가 고프면 밥을 찾는 이러한 작동의 패턴은 마치 거기에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느낌에 의지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의지라는 것 또한 감각, 인식, 기억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생리적 작동이 빚어내는 또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그 현상이 지닌 일관성과 방향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나라는 주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착각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일관성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배고픔을 느끼면서도 밥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다면 나는 나의 행동에서 낯선 이질감을 느낄 것이고 나의 동일성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것이다. 일관성은 그 자체로 의지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통일된 주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 셈이다.